중년이 되면서 치아 건강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중년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 치아 건강의 중요성. 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씹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발음에도 영향을 미치며 외모와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치아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치아가 중년이 되면 조금만 방치해도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치아가 흔들리거나 심할 경우 빠지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먹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씹기 힘든 음식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결국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단단한 음식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하면 이런 음식들을 먹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입냄새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자신 있게 웃고 말하기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위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관리와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치아 관리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자신 있는 미소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 치아 관리 기본 원칙.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치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양치를 하거나 치아의 특정 부분만 닦는 등의 잘못된 습관이 치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양치질. 양치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하는 양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잠자기 전 반드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양치할 때는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또한 치아의 앞면, 뒷면, 씹는 면까지 고르게 닦아야 하며 양치 시간은 최소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치실과 구강세정기 사용. 많은 분들이 양치만으로 치아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 부분은 세균과 음식물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세정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교정 중이거나 임플란트를 한 분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셋째, 치과 정기검진.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통증이 생긴 후에만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치과 정기검진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하면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잇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적절한 칫솔과 치약 선택. 치아 관리에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제품이 권장됩니다.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구강청결 유지. 양치 후에는 입안을 헹구면서 구강세균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가글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식습관 유지. 치아 건강은 양치질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나 간식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치아 관리 원칙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자신 있는 미소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3. 중년에 주의해야 할 치아 관리 포인트. 중년이 되면 치아와 잇몸이 노화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만 관리하면 치아 건강이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이 특히 주의해야 할 치아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성. 중년 이후에는 치아보다 잇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점차 약해지고 잇몸뼈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치주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잇몸 관리의 첫걸음은 꼼꼼한 양치질과 함께 치아 사이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잇몸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치아 마모와 균열 예방. 중년이 되면 치아가 마모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씹는 행동과 무리한 사용 때문입니다. 치아 표면이 닳아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나 갑작스럽게 치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단단하거나 너무 질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은 치아 보호를 위해 나이트 가드를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갈이는 치아 마모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턱 관절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구강 건조증 예방. 중년 이후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면서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고 입안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활발히 번식해 충치와 치주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 관리. 중년에는 치아가 빠진 경우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 배열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주변 잇몸과 치아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 쌓이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정을 하신 경우에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여 치아 사이와 교정 장치 주위를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교정 장치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충치나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치과 정기 검진의 중요성. 중년 이후에는 치아와 잇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아나 잇몸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크게 증가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치아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염증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올바른 식습관 유지. 중년에는 특정 음식이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단 음식,
산도가 높은 음식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고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를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치아와 잇몸뼈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갈이와 같은 습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치아와 턱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잇몸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호흡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중년이 되면 치아와 잇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리 포인트들을 잘 실천하신다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치아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중년 이후에도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식단 유지.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하여 치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 연어, 달걀, 강화 우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 사과, 샐러리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은 입안의 침분비를 촉진하여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물 자주 마시기.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은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여 구강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어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단 음식과 음료 줄이기. 단 음식과 음료는 치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으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 세균들이 산을 생성하여 치아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특히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사탕, 과자는 치아에 달라붙어 오랜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여 당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올바른 양치 습관 유지.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질을 규칙적으로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특히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칫솔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45도 각도로 기울여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치아의 앞면, 뒷면, 그리고 씹는 면을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강하게 닦으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힘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양치 시간은 최소 23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치실과 구강세정기 사용.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치아 사이의 공간은 충치나 잇몸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면 잇몸 라인에 있는 치석과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나 교정 중인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6. 금연과 금주.
흡연과 음주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백 가지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잇몸 조직을 손상시키고 치주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흡연은 입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구강암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알코올 또한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잇몸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거나 악무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치아 마모를 촉진하고 턱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명상 또는 심호흡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이갈이와 같은 나쁜 습관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8.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받기.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더라도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5. 관리가 필요한 치아 이상 신호.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아와 잇몸의 이상 신호는 초기에 쉽게 놓치기 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아 이상 신호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치 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치주염이나 치은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잇몸이 염증으로 인해 약해지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까지 진행되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 시 피가 자주 난다면 치과를 방문하여 잇몸 상태를 점검하고 스케일링이나 염증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치아가 시린 경우.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린 증상은 치아 민감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치아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에나멜층이 얇아지거나 손상되면서 치아 내부의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치아가 시린 경우 치아 마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너무 강하게 양치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시린 치아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태가 심각할 경우 치과에서 보호 코팅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치아에 검은 점이나 갈라짐이 있는 경우. 치아에 작은 검은 점이 생기거나 미세하게 갈라진 경우는 충치나 치아 균열일 수 있습니다. 충치는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진행될수록 치아 내부가 손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아 표면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충치는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신경치료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치주염이나 치근단 농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는 상태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 세균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소독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잇몸 염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 라인을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턱 관절 통증과 이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갈이 또는 악물기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갈이는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강하게 마찰시키면서 치아 마모와 균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턱관절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치과에서 나이트 가드 이갈이 방지 장치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이트 가드는 치아 마모를 예방하고 턱 관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이갈이 습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입 냄새가 심한 경우, 구취, 즉 입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주염, 충치 또는 구강건조증이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염증이 심할 경우 입안에 고름이 생기면서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치과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셔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치실과 구강세정기로 치아 사이의 세균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치주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잇몸과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약해지면서 치아가 지지력을 잃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며 심한 경우 치아를 발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받고 잇몸과 치아 뼈를 강화하는 치료를 받으세요. 팔 씹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음식을 씹을 때 치아나 잇몸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아 균열, 충치 또는 잇몸 염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치아에 국한된 통증이 있다면 치아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신경 손상이나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치아와 잇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치아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치아 관리법들을 일상에 적용하신다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